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아빠 욕을 엄마에게 들으면서 큰 딸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무능해. 저리 살면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고집이 센 건 다 니네 아빠 닮아서 그래. 네 아빠 같은 사람 절대 만나지 마. 인생 망가져. 혹시 이런 비슷한 말을 엄마에게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아빠 욕을 엄마에게 듣는 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담당하며 살았던 거죠. 우리 엄마 불성의 컨셉을 가진 자식들에 대한 영상을 예전에 하나 찍었는데요. 결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오늘은 아빠 욕을 엄마에게 듣는 딸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먼저 엄마가 딸에게 아빠 욕을 하는 경우에 엄마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은 엄마가 가끔 딸에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죠. 이런 말은 단순한 불평 불만으로 보이지만요, 실은 깊이 파보면 엄마 인생에 대한 좌절감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본인이 자신의 인생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시에 내 인생이 일이 된 것이 남편 탓이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네 아빠 때문이야. 이 말은 결국 내 인생이 일이 불행한 건 내 탓이 아니야. 이런 말인 거죠. 성인이라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인간적으로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이런 불만을 털어놓을 대상으로 딸을 선택하는 심리는요, 같은 동성이기에 딸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일 거다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동시에 딸을 자신이 돌봐주어야 될 어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의지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성인과 같은 동급으로 보는 거죠. 물론 모든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가끔 배우자에 대한 사소한 불평을 자식에게 할 수도 있고요. 니네 아빠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내가 밥 차리기가 힘들다. 아니 왜 별거 아닌 걸로 저리 성질을 떠느냐. 이 정도의 뒷담화는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면서 인격과 인생에 대한 폄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처음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아빠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아빠를 닮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자식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빠 욕을 엄마에게서 들으며 자란 딸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첫 번째로 자존감이 낮습니다. 네가 아빠를 닮아서 성격이 그 모양이다. 이런 말을 들은 딸들은요, 자신의 어떠한 일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죠. 자신 안에 있는 아빠를 닮은 부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온전하게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빠와 딸이 성격을 연결하는 이런 말은 아닐지라도 아빠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욕을 들은 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무능하다. 니네 아빠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런 욕들이죠. 사실 내 몸 안에 흐르는 피의 절반은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거잖아요. 엄마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컨셉을 차곡차곡 심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부모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온전한 인간이다. 이런 확신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내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단순히 내 감정적인 불편함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대인관계라든가 진로 선택이라든가 자기 표현이라든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골고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생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 내 존재와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성에 대한 기준이 낮아 잘못된 연애와 잘못된 결혼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딸들이 종종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라면서 엄마가 하는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서 절대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으리라 이리 다짐을 하긴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인간은 익숙한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아빠와 닮은 사람을 내 연인으로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중독정신의학 연구인데요. 알코올 중독자의 딸들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하게 될 확률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무서운 결과죠. 또한 남자를 고른 눈이 낮습니다. 남자는 술만 안 마시면 된다. 폭력만 안 하면 괜찮은 남자다. 이런 식으로 이성을 선택하는 거죠. 성격도 잘 맞아야 되고, 가치관도 비슷해야 되고, 대화도 통해야 되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두루두루 이성을 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금 잘해주는 사람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덜컥 결혼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결핍이 있는 사람의 경우 상대방 이성이 나에게 잘해주느냐, 잘해주지 않느냐가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 상이 없는 딸인 경우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성 친구나 배우자를 고르는 경우가 남들보다 흔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이 낮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이 딸에게 자동으로 탑재가 되는 거죠. 두 부부 간에 생긴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지 않고 아빠 욕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랐잖아요. 엄마 말대로라면 저리 내 인생을 망친 사람과는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이혼도 안 하면서 싸움박질하고 불평 불만이나 하는 어머니를 가진 딸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대인관계 혹은 삶의 여러 문제 해결 방식에서 부모의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 주도적, 능동적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란 어쩔 수 없이 견디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컨셉을 내면화하죠. 수동적, 회피적, 소극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익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 생활은 그냥 참아야 한다. 엄마와 아빠의 관계도 그랬다.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남들도 다 이리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나갑니다. 이런 패턴은 개인적 인간관계를 넘어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요.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본 케이스 하나 좀 말씀해 드릴게요. 30대 여성분이고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병원에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니네 아빠는 참으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우리 아빠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분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자 남편에게 엄마와 똑같은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무능력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딸이 태어나고 딸이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자 딸 앞에서 남편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아빠는 항상 이래. 너는 아빠처럼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삶의 패턴이 세대를 넘어 전수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머니의 복사본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삶의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부모의 모습을 역설적이게도 가장 쉽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인관계, 삶의 방식, 문제 해결 방식에 익숙한 레파토리이기 때문이죠.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보고 자란 아들은 역시 자신의 아내를 때릴 가능성이 남들보다 높습니다. 와이프와 갈등이 생길 경우 와이프를 때려서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 해결 방식의 레파토리가 본인의 머리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아내와의 갈등이 있더라도 아내에게 손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내 문제 해결 방식의 레파토리에는 폭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 앞에서 나의 언행을 단도리를 해야 합니다. 자식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엄마에게 아빠 욕을 들으며 자란 딸들이 가지는 특성, 미친 영향,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이렇게 엄마에게 아빠 욕을 들으며 자란 딸이라면 혹은 자식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뼈아픈 사실이지만 아빠 욕을 하는 엄마 또한 성숙하고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미성숙한 사람이죠. 물론 아빠에게 진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성숙한 엄마라면 자식 앞에서 배우자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돌리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친정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리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깨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비록 친정복은 없지만 남편 복이 있고 자식 복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한 경계 세우기입니다. 부모 문제에 더 이상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두 분 사이 문제이니 두 분이 직접 해결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아빠 욕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리 말해야 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이런 언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실은 일종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딸이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열심히 한들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딸에게 하소연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는 엄마 인생이 근본적으로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에 스스로를 갈아넣지 맙시다. 세 번째, 새로운 역할 모델 찾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 꼭 부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성숙한 어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승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선후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지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지인들을 내 주위에 킵하자는 거죠. 좋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나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 금목자흑 이런 말을 기억합시다. 정 주변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성숙하고 좋은 어른들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책이나 강연을 열심히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익숙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냉철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서로의 행복과 성장을 돕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인생에 독이 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